중동 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질주를 하고 있었던 증시가 잠시 일단 멈춤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증시는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조정은 다시 없을 기회가 될 것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동전쟁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기도 하고 조정이 지수에서 좀 나오면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짤막하게 했지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제가 이전부터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글로벌 불경기 상황에서는 전쟁을 지속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또 터져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성이 그렇게 길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일이라는 것을 뭐 딱딱 어떻게 재단해 가지고 예측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불경기 상황에서 전쟁이 심화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유동성으로 인한 증시 상승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 조정이 살짝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전쟁이라는 모멘텀이 유동성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사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증시나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강력한 호재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악재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호재와 악재가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데는 관세 전쟁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무리될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깨지고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투자자들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말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뭐 트럼프가 이제 파월한테도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뭐 바보 같은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연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좀 멍청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고 좀 웃긴데 멍청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은 여전하다. 그리고 여전히 불경기고 앞으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불경기 하에서는 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제가 항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한 불경기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이제 금리나 유동성이라는 호재와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악재가 만났을 때는 저는 이 유동성이라는 호재가 조금 더 힘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마저도 이제 이 정도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CPI나 PPI 모두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소폭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상승률 자체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근원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거나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세로 인한 우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정도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에 대한 우려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가는 원래도 괜찮았는데 기대 인플레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컸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불안감으로 이제 치솟는 거니까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치솟지 않으면은 뭐 이번에 또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충분히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거는 협상 카드일 뿐이고 진짜 저렇게 할 생각은 없다. 물론 협상에서 너무 이제 상대국이 미국을 존중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하면은 진짜 부과하겠지만 그럴 나라가 있을까요? 사실 그럴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의 인재 악재를 너무 심각하게 보기보단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은 못 샀던 종목들은 이제 사들일 수 있을 만한 좋은 찬스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기관은 이제 모두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전쟁이라는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코스피는 사들였어요. 제가 항상 이제 그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항상 이제 큰 돈을 중심으로 이제 흐름을 저는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스피 위주로 설명드린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지수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불기둥을 뽑으면서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일정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숨고르기가 진행될지 더 떨어질지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도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또 새롭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샀다라는 거, 저는 이게 이제 시사점을 크게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지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때를 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이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다. 이란의 핵 군시설을 타격한 이스라엘,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전반적인 혼란이 조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독자적인 공격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네타냐후도 이제 생존 위협, 이란 격퇴, 이러한 포인트들이 사실 이 국제적인 긴장감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잠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전쟁이라는 악재를 유동성이라는 호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도 연말 정도 되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금리가 내려가서 돈 풀리는 것도 물론 이제 그거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부터 이제 돈 풀기가 시작되는 건 그 규모 자체가 완전 레벨이 다릅니다. 그 돈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이제 없었다가 이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제에 도장을 찍어줄 헤드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복귀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까지 낮춰준다? 야, 한국 증시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터도 해소될 것 같고 주주 친화적으로 바뀐데, 거기다가 원래 이제 지도자도 탄핵으로 잠깐 없었는데 이제는 결제 서류 도장 찍어줄 대통령도 이제 자리를 잡았어. 야, 그러면은 이제 한국 투자해야지. 그동안 이제 만년 저평가되어 있었던 한국이 재가치를 받아가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뭐 백악관 연설에서 파월을 보고 이제 멍청이라고 하면서 빨리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아주 이제 재밌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나 이제 트럼프 행보를 보게 되면 어지간한 이제 그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저희 뭐 중앙은행 이창용 총재한테 막 저런 멍청이를 봤냐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충격인데, 야, 이거 미국은 뭐 이런 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저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어찌 됐건 이러한 이제 이벤트들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될까? 조정이 나올 때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섹터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제가 언급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괜찮게 볼 만한 게요.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해운주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주들이 이제 급등을 보여줬어요. 뭐 한국항공우주마저 급등이 나왔고 뭐 대부분의 그 방산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쟁 이벤트가 나오니까 뭐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뭐 빅텍, 뭐 한일단조, 휴니드 이런 종목들 죄다 급등 나왔어요. 근데 아시죠? 휴니드, 한일단조, 뭐 그다음에 빅텍, 퍼스텍 이런 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테마가 좀 강한 종목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공략하기에는 난이도도 있고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뭐 우량주들도 이제 엄청 많이 올랐고 저는 오히려 이 전쟁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해운주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저는 당분간 강세를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물류가 한동안 다들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봉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해운 운임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질병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는 뭐가 이제 있을까요? 그쵸,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팬데믹과 유사한 효과를 해운주가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류가 봉쇄된다든지 이러한 그 차질을 빚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운임비라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공급에 쇼크를 주거나 아니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지금은 공급에 이제 타격이 가해져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HMM 쪽 그리고 이제 해운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HMM이 한 5%대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이 뭐 8%대, STX, 그린로지스 뭐 이런 종목이 한 21% 올라가고 뭐 이랬는데 뭐 현대글로비스도 있고 페노션도 있고 뭐 KCTC 많죠. 저는 역시 이제 상징적인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인 종목이라 하면 역시 저는 HMM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운임비가 올라가는 그러한 걸 기대해 봤을 때는 영원한 불경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경기를 내다보면서 HMM을 주목하시라. 이러한 언급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 증가도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공급 충격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면 HMM이 지금 현 시점에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호경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쟁까지 터지니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좀 고려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HMM이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작용하고 있었던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여기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깨면서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여기 저항을 맞기 시작했고요. 또다시 저항을 맞았고 이땐 거래량도 막대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해 저항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돌파 후 반등하는 자리가 이제서야 약 3년 만에 나와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돌파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이 전쟁을 통한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물류 대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해운사들도 이제 우회 노선 대체약만이 이제 부각이 될 건데 결국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산업의 우려가 해운주들의 주가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가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 유가도 이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수요 진작도 있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좀 올라가기도 할 거고 물류 쪽에 이제 타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HMM 주가를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2020년, 2021년부터 약 뭐 한 4,000원 하던 주가가 이거 얼마인가요? 좀 잘 보이지도 않네. 뭐 한 5만 원 같습니다. 5만 원. 4,000원 한 뭐 13배 간 건가? 한 12배, 13배 간 것 같아요. 더 낮을 때는 뭐 한 2,000원도 했으니까 2,000원에서 5만 원이면 몇 배? 한 20배 간 건가요? 20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때문에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갈까? 전쟁이 터졌는데 뭐 20배까지는 아니어도 좀 준수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이제 물류가 봉쇄되고 금리가 최저금리를 향해 가면서 사람들이 돈이 풀리니까 빨리 나 살래 나 돈 쓰고 싶어 난리가 났는데 물건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뭐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막 대기를 1년을 해야 된다느니 2년을 해야 된다느니 막 포르쉐가 대기가 막 무슨 2년이 걸린다느니 야, 돈 많은 인간이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드는 명품 매장에 줄 나래비로 서 있고 이게 다 이제 물류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한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의 현지법인 운영도 불투명성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이제 그 물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쌓아둡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물류가 막히니까 이게 또 언제 물건이 올지가 불안하잖아요. 또 전쟁 터져서 뭐 몇 달 만에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한 100개가 필요해. 근데 이게 이거 다음번에 뭐 다음 분기에 물건 제대로 올지도 좀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0개 살 사람이 안 올 것도 좀 대비해서 한 50개 정도 재고를 더 쌓아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100개 주문할 거를 그냥 한 150개 주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동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류비가 더 늘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를 호재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주식이고 이게 주식에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걸 비슷하게 대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어디서? HMM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 딴 건 몰라도 HMM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주가가 이 정도 상승해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도 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좀 긴 호흡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러한 운임비 상승으로 인한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운임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지표를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네, 이것까지 방출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국에 한국관세물류협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물류통계 운임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SCFI 이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고 그 다음에 BDI라고 발틱 운임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아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지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HMM이라는 해운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HMM뿐만 아니라
대한해운이라든지 오늘 오히려 주가가 정말 많이 움직였던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뭐 자동차 이제 운임에 해당되는 현대글로비스, 뭐 펜오션, KCTC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전이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듯이 해운이라고 하면 HMM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중심이 될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어가 될 만한 이제 수혜주라고 보여지니까 HMM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투자에 관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종 이제 증권 정보나 뉴스 기사 그리고 시황도 제가 분석해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식 분석하지 마시고 이 텔레그램만 오시면 각종 시황이나 분석 그리고 증권 정보 거기에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에다가 로봇, 제약바이오 각종 리포트들도 모조리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에 대해서도 한눈에 여러분들 파악이 가능하게끔 투자 전략도 제시하니까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니 꼭 와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이제 도움 드리려고 제가 무료로 하는 거니까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다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클릭하면 비밀번호도 없고 바로 입장돼요.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10만을 향해 쭉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